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습니다. 특검 수사 때는 돈 받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상은 더 명백해졌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 돈을 받고 1,000만 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받고 출판 기념회 후원금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이제 국무회의는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덮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여야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산업구조개혁은 타이밍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까지 어두워집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은 산업 재편과 체질 전환이 시급합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무리한 설비 증설에 고금리, 고환율, 고비용의 삼중 압박이 더해지면서 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 NCC는 3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제조업을 지탱하는 기반 산업이 무너지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도 현저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산업 재편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구안을 내라고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 세제 지원, 에너지와 물류비 절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서 체질 전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단위당 전기요금은 192원으로 미국 112원, 중국 127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비싼 전기요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수와 서산을 비롯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만이라도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면제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산업 현장의 위험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정성호 법무장관이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백혜룡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경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몇 년째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분을 심지어는 정의의 화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인 2명이 다량의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됐는데 외압을 받아서 그 수사가 무마됐다는 사실을 2023년 9월 달에 폭로를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 백혜룡 경정을 거의 본인들의 정의의 화신으로 삼아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개입을 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서 마약 카르텔의 두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당초 짤막한 단막극으로 끝나야 될 이야기가 민주당이 개입하면서 2년 반을 끌어온 대하 소설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마약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처 노릇을 했다라는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또 그들이 가장 정의의 검사로 추앙하는 임원정을 동부지검장으로 승진시켜서 그 밑에 합수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임원정 검사장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만 끌고 미적미적하니까 의혹의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을 직접 투입해서 새로운 수사단 꾸릴 것을 지시합니다. 참 이 지경까지 오면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그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관 직원이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범들이 지목한 그 시간에 그 세관 직원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전후해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했는데 용산 대통령실과 전화한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단 허언증에 빠져서 헛개비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민주당은 늘 내란 척결 그럽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 허언증 환자들이고 내란 앵무새들입니다. 올해만 해도 백혜룡 경정이 벌써 법사위에 몇 번을 불러다가 이 사건을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수사 결과를 보면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세관 직원 한 명이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 마약범들은 누굴 통해서 풀려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이거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이 문제. 두 번째, 엄청난 수사비를 들여서 우리 공권력을 남용해서 이런 수사에 국민들을 현혹시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입장 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기막히다고 한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직 중간 수사 결과에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백혜룡 경정의 수사가 남아있으니까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임원정이가 검찰과 짜고 이 사건을 또 무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가 맞습니까? 그 백혜룡은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린 잘못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백혜룡을 특별 수사단을 해체하고 백혜룡을 잡아다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공권력을 남용한 것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마약 카르텔 운운하면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그 죄를 그냥 두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백혜룡의 수사가 남아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입니다. 백혜룡을 직접 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백혜룡의 집단 망상에 속아서 실수했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단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백혜룡이라는 사람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결과를 앞으로 또 몇 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백혜룡 경정이 검찰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이 사건을 언제까지 끌고 가서 재미없는 대하소설의 끝을 맺으려고 하는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답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제한법이 발의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강제 추방 제한법이 아닌 강제 추방 강압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22년 8,500명에서 2025년 8월 17,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85%가 중국인입니다.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 통계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그 파장,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첫날만 사라진 중국인이 6명입니다. 국경관리와 강제 추방은 이념이 아닙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과 안보 인프라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묻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까? 범죄 외국인의 체류권이 먼저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강제 추방 제한이 아닌 강제 추방 강화가 필요합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등 강약 범죄 외국인에 대해서는 형 확정 후 즉각 강제 퇴거, 행정 재량이 아닌 법률 기준과 사법 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단계에서 위험 인물을 걸러내는 디지털 방화벽과 함께 조직범죄 테러 연계자의 위험 인물 등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과 입국 금지를 함께 묶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민 안전과 치안을 생각하는 정상적 국가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재명 정권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다음으로 민주당 정교일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정교 분리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공격했습니다.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칙은 여야를 구분해서도 사람을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와 정당의 밀착 혐의에 대해 강력한 수사가 원칙이었다면 그 원칙은 좌우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명과 통일교 무슨 관계입니까? 전재수는 통일교에 3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이와 같은 증언과 의혹에 민주당이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덮으려 한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 덮어당, 더불어 독재당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 하루빨리 압수수색합시다. 좌우 구분 없는 원칙을 적용합시다. 다음으로 민주당 내랑특별재판부 철회 및 특검 중단을 촉구합니다.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청사는 정치적 구호이자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조차 내란은 언급조차 된 바 없습니다. 누가 확정한 내란죄입니까? 이재명이 내란이야 하면 내란입니까? 내란이 없는데 내란 동조가 있고 내란 선동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찍으면 내란죄가 되고 내란 선동이 되고 내란 공범이 됩니까? 이재명에 찍히면 없는 제도 만들고 없는 제목도 만들어집니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행정 권력이 사법을 장악한 독재 국가입니다. 국민은 이재명에게 독재를 허락한 적 없습니다. 원칙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합니다.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아닙니까? 대장동 7,800억 항소를 포기한 자들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 원칙을 지킵시다. 이재명 마음대로 민주당 멋대로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는다면 이재명 정권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